자, 뭐 하는 짓인지 좀 모르겠지만 하수구를 뚫으러 왔는데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의견 사이에 또 껴버렸습니다. 건물주 입장에는 이제 누수가 이제 지하에서 한 방울씩 물이 떨어지는데 물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커피숍이니까 다 너네 문제다. 너네가 배관공사 싹 다 하고 그렇게 알아서 해결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세입자분은 완전 멘붕이 오셨죠. 사실 커피집에는 습식 주방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싱크대나 일단 에스프레소도 다 배관과 그리스 트랩 같이 나중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바닥에 주기적으로 물을 흘릴 이유가 좀 없습니다. 커피집 하수구를 제법 뚫어보게 되면은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어떤 한 설비업자가 아마 주방에 방수 공사를 안 해서 저렇게 떨어진다. 그 말만 듣고 건물주는 새벽에 세입자에게 폭탄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하여튼 이런 여러저러 사연이 있어서 저희는 누수의 원인을 밝히러 간다기보다 지금 작업하는 이 구간에 역류 증상이 있긴 했었어요. 물을 한 5분 정도 틀어놓으면은 이제 역류가 돼서 하수구를 한번 뚫어보고 과연 이제 증상이 완화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저희는 뚫어드린 입장으로 왔지만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 세입자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봐도 배관을 싹 다 공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 매장만 배관 공사를 했을 거고 기존 건물 배관에 연결만 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수구를 다 뚫고 또 청소하고 배관 라인을 찾아가지고 메인 배관하고 어디까지가 조인이 되는지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작업하는 구간에서 사실 역류가 물을 5분 동안 틀어놓으면 역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이 새는 공간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이제 물을 틀다 보면은 역류를 이제 하니까 물을 또 안 쓰셨어요. 근데 이제 그 건물에서는 지속적인 누수 증상이 있었고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이런 사연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석션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기름이 있고 그런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역시나 에스프레소는 이곳에서 만들어져서 디귿자 모양을 타고 먼 배관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배관이 상당히 깁니다. 역류는 이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건물의 누수 증상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전혀. 그러나 누수라는 것이 함부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원인이다. 그런 식으로 수도 배관에 압력을 걸거나 방수 담수 테스트를 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원인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저희도 누수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엮이기 싫어가지고 사실은 누수까지 저희가 건물주와 함께 이렇게 누수를 찾으러 다니다가는 저희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희는 하수구만 뚫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스케일링을 이미 한번 하고 또 내시경으로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통 카페 하수구는 스케일링 한번 하고 또 대충 길을 찾고 깨끗하게 배관만 밀면 되는 건데 저희도 사실 그럴 마음으로 왔지만 작업을 하면 할수록 좀 이건 아니지. 이 건물주가 너무 제대로 된 과학적인 조사도 없이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다 해드리고 그렇게 온 현장입니다. 자, 지금도 싱크대 확인을 해보니까 건물과 합류되는 배관이 막혀서 수위가 높은 건지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베이커리나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 배관 구조를 많이 쓰죠. 보통 본사에서 공사를 해도 기울기가 좀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도 물은 다 내려가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구간도 그런 매장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울기가 안 좋은 거는 배관 구배가 안 좋은 거는 이번 사건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제 에스프레소 라인을 다 정리하고 또 싱크대 배관에 꽂아서 또 작업을 합니다. 대략 한 30m 넘어가는 것 같아요. 커피 하수구 치고는 꽤 매장이 큽니다. 크고 디귿자로 돌려놓고 쭉 메인 배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작업 구간이 긴 편입니다. 여기를 다 스케일링하고 또 다 내시경 촬영하면서 길을 찾아가야 되니 일이 좀 복잡하죠. 이곳에서 이렇게 샤프트를 넣다 보니까 또 이제 커브 구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빙기 쪽으로 다시 진입시킵니다. 제빙기 쪽에서도 뭐 얼마 안 들어갑니다. 12m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뭐 에스프레소에서 이까지를 메타로 계산하면은 뭐 거의 20몇 메타 되죠. 자, 이번엔 또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을 지나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화장실 쪽에서 이제 앞쪽 매장은 다 스케일링하고 메인 배관을, 그러니까 건물 배관과 합류하는 배관을 찾아내려고 또 저러고 있습니다. 영상은 빨리 지나가지만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길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뚫어놓고 물이 내려가도 침전물들이 떠다닙니다. 먼지처럼. 그러면은 뭐 아주 내시경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죠. 자, 카페 배관이 기존 건물 배관과 연결되어 있기에 나가는 길목을 확인해야 됩니다 라고 적어놨죠. 이 내시경 영상은 이제 화장실에서 진입시켜 가지고 자, 매장 주방에서 넣은 내시경과 만나는 영상입니다. 배관이 만났다라는 걸 확인하고 또 어느 방향으로 물이 내려가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들 많이 작업하시죠. 머리 왔다 갔다 하죠. 저게 반대편에서는, 매장에서는 내시경입니다. 화장실에서 발견한 거고, 이제 나가는 길목을 찾아서 쭉쭉 나갑니다. 나가는 길목인데도 이렇게 수위가 높죠. 이런 거는 배관의 기울기가 완전 엉망이라는 뜻이죠. 자주 막히는 스타일입니다. 가면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제 물이 뭐 80% 70%까지 차 있죠. 한참을 물을 저렇게 틀어놔야 이제 물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관은 사실 뭐 답이 없습니다. 금방 막힙니다. 그래도 기름을 취급하는 그런 어떤 고기류의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1년이나 뭐 1년 반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배관도 카페나 베이커리 같은데 확인해 보면은 비슷합니다. 자, 지금 뭐 화면이 조금 줄무늬가 지는데 이게 이제 손드라는 장치를 킨 겁니다. 손드를 키면은 주파수를 받아서 배관을 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뭐 관로 탐지까지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뭐 사실 비용도 안 받고 관로 탐지 비용 받니 안 받니 문제가 아니라 배관 나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제가 작업을 하다가 그냥 제 자의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작업에 진심이면은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미 다 뚫어놓고 끝까지 나가는 길을 찾아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누수 증상이 있는 범위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하수구 막힘 때문에 누수가 있는 건지,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파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손드는 켜져 있고 이제 뭐 배관 탐지하러 왔다 갔다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따로 영상을 저희가 탐지하는 영상을 못 찍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시 이제 또 지나갑니다. 저거는 뭐 배관 크랙 상관없는 거고요. 저 정도 가지고 물이 샌다고 말하기는 말이 좀 어렵고요. 아무튼 이 누수 문제 때문에 하여튼 역류 증상도 있었고 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신 고객인데, 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역류 되는 위치랑 거기는 역류 되자마자 바로 물을 끄고 안 썼다고 합니다. 약간 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 영상에는 공개를 안 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메인 배관이 이 건물과 만나는 배관을 찾아내고, 그 메인 배관이 이제 수위가 높고 안에 기름이 많더라고요. 메인 배관이 슬슬 막혀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가 고압 세척을 한 적이 있냐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뭐
고압수색 한 적도 없고, 근데 뭐 막힐 일이 없는 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뭐 사람의 핏줄이 뭐 저기 죽을 때까지야 뭐 동맥 뭐 기름이 안 쌓이나요? 뭐 채식만 하면은 뭐 안 쌓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식당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배관들은 찌꺼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찌꺼기가 쌓이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많은 물량이 소통되게 되면은 그 배관에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연결 부위에서 오래되면은 이제 본드도 경화되고 하니까 누수가 될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찾아냈습니다. 결국 나가는 길을. 자, 옆에 물이 나오는 곳이 카페에서 나오는 배관입니다. 물입니다. 이제 이거는 메인 배관이고요. 또 황당한 것은 중앙에 보이는 큰 구멍이 있죠. 저긴 또 변기입니다. 변기 배관이랑 하수관이랑 합쳐져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에서 공사를 잘못한 건지, 제 생각에는 요즘 여성분들만 위한 그런 소변만 볼 수 있게 카페에서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된 것 같고, 예, 아무튼 나가는 배관을 찾고, 그리고 이 위치를 기준으로 지하에 내려가서 관로 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되는 누수되고 있는 그 포인트와 거리가 한 5m에서 10m 정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물이 잘 내려갑니다. 그리고 5m에서 10m 정도 내려가면은 메인 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포인트는 메인 배관 내려가는 포인트에 누수 증상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마음이 쓰여가지고 관로 탐지를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합류되는 지점이고, 그 뒷부분부터는 메인 배관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가지 배관 때문에 누수일까요? 메인 배관 때문에 누수가 났을까요? 수도관 압력도 안 걸어보고 말이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